저 땅에서 돈 냄새가 납니다. 앞 못 보는 과부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갈밭을 가리키며 그리 말했습니다. 소금 밑천을 통째로 털려 그날 저녁 먹을 끼니조차 없던 소금장수 마덕수는 그저 헛웃음만 지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냄새를 맡는 곳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땅 어느 고을에 마덕수라는 소금 장수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37이었지요. 어깨는 소금 지게에 눌려 한쪽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볕에 그을어 구릿빛이었지요. 손마디는 소금에 저러 마디마디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덕수는 소금을 지고 떠도는 장돌뱅이였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을 발로 밟고 다녔지요. 새벽이면 소금섬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밤이 이슥해서야 빈 지게로 돌아왔지요. 하루 종일 걸어도 손에 쥐는 건 엽전 몇 입뿐이었습니다. 어이, 거지 소금장수 왔는가. 저작거리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마덕수를 그리 불렀습니다. 옷은 해지고 신은 달아 있었지요. 소금장수라기보다 빌어먹는 이처럼 보였던 게지요. 마덕수는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마덕수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금을 보는 눈이었지요. 소금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기만 해도 알았습니다. 어느 갯벌에서 난 것인지 단박에 짚어냈지요. 혀끝에 대보면 더 훤히 보였습니다. 물을 먹였는지 모래를 섞었는지 다 드러났지요. 그 소금은 젖었소. 값을 그리 못 받을 게요. 마덕수가 이리 한마디 하면 열에 9은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소금 보는 눈이 밝다 한들 소용없었지요. 정작 제 살림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소금 잘 보는 이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요. 소금 잘 파는 이에게 돈을 쥐어주는 법이니까요. 저작거리 소금 장수들은 저마다 꾀를 부렸습니다. 소금에 물을 먹여 무게를 불렸지요. 흰 모래를 곱게 빻아 섞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속임한 소금이 오히려 잘 팔렸지요. 마덕수만 홀로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 늘 소금섬을 다 비우지 못했지요. 마덕수, 자네도 물 좀 먹이게. 그리 고지곳대로 팔아서야 언제 배 채우겠나. 옆자리 소금장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마덕수는 잠시 손을 멈추었지요. 하루 종일 굶어 뱃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만 부어도 소금이 2되는 늘어날 판이었지요. 그러나 마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금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이요. 물 먹인 소금으로 담근 장은 이래도 못 가 쉬어버리지요. 그걸 알면서 어찌 팔겠소. 딱한 사람일세. 그러니 거지 소리를 듣지. 소금장수는 코웃음을 치고는 제 장사에 몰두했습니다. 마덕수는 말없이 소금섬을 여몄지요.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떳떳했습니다. 제가 판 소금으로 누가 상한 장을 먹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날도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비단옷을 걸친 사내 하나가 다가왔지요. 고을에서 곡식을 크게 부리는 자였습니다. 늘 거드름을 피우며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자네가 소금 판다는 그 마가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자, 어른댁에 드릴 소금이 급하네. 좋은 놈으로 2섬 내놓게. 마덕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2섬이면 여러 날 굶주림을 면할 큰 거래였지요.
마덕수는 제일 아끼던 소금섬을 풀어 보였습니다. 갯바람에 잘 말린 소금이었지요. 티 하나 없는 흰 소금이었습니다. 이만한 소금은 이 저자에 다시 없을 것이옵니다. 손끝으로 만져만 보셔도 아실게요. 사내는 소금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눈살을 찌푸렸지요. 이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놈, 감히 젖은 소금을 팔려들어 손에 쩍쩍 들러붙지 않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방금 곁에 말린. 뭐라, 이 거지 같은 것이 어디서 말대꾸냐? 사내는 소금섬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애써 말린 흰 소금이 흘바닥에 쏟아졌지요. 마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흙에 뒹구는 소금을 두 손으로 걸어 모았지요. 하루치 양식이 흙과 뒤섞여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러 날 먹을 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지요. 저것 좀 보게. 거지 소금 장수가 젖은 소금을 팔려다 혼쭐이 났네 그려. 저 사람 소금 보는 눈은 저자에서 제일이라던데 원. 소금 잘 보면 무얼 하나. 저리 차이고 사는 것을.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마덕수는 억울했지요. 그 소금은 결코 젖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손에 땀이 베어 소금이 들러붙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든 소금을 팔았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어허, 이 사람 지금 무얼 하는 겐가. 그때 나이 지긋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흰 수염을 성글게 기른 늙은 소금 장수였지요. 지팡이를 짚고 다가온 것입니다. 등에는 자그마한 소금 자루를 쥐고 있었지요.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했습니다. 노인은 흙바닥에 쏟아진 소금을 손끝으로 찍었습니다. 그것을 혀에 대보았지요. 그러고는 거드름 부리던 사내를 빤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소금은 젖지 않았소. 갯바람에 사흘은 말린 상등품이구먼. 젖은 건 소금이 아니라 대개 손바닥이 올시다. 사내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노인의 말이 어찌나 또렷한지요. 둘러선 사람들도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무어라 대꾸하려다 그만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고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마덕수가 흙 묻은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마덕수를 일으켜 세웠지요. 고마울 것 없네. 나도 한평생 소금만 치고 산 늙은이일세. 자네 소금을 보니 알겠구먼. 물 한 방울 안 먹인 참소금이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물건이지. 마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참소금을 판다 한들 알아주는 이가 없었지요.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참소금이면 무얼 하겠습니까? 흙바닥에 차이고 거지 소리나 듣는 거려. 차라리 남들처럼 물을 먹였더라면 배는 골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노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한 번 툭 쳤지요. 그러고는 마덕수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짠 것은 감출 수 없고 참된 것은 묻히지 않는 법일세. 예. 소금은 아무리 흙에 섞여도 짠맛을 잃지 않아. 사람도 그러하네. 참된 사람은 당장은 흙에 뒹구는 듯 보이지. 허나 언젠가는 반드시 제 값을 드러내는 법이야. 자네 그 고든 성정 결코 헛되이 묻히지 않을 걸세. 마덕수는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굶주린 배가 먼저였지요. 짠 것은 감출 수 없다느니 참된 사람은 묻히지 않는다느니요.
배불은 이들이나 하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어르신 말씀은 고마우나 소인은 당장 오늘 저녁이 급합니다. 참된 것이 언제 드러날지는 몰라도 군주림은 오늘 당장 찾아오니까요. 노인은 그 말에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자루에서 소금 한 대박을 덜었지요. 그것을 마덕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허허, 그도 옳은 말일세. 오늘 저녁은 이걸로 때우게. 허나 내 말을 잊지 말게나. 소금과 사람은 짠맛으로 값이 정해지는 법이야. 언젠가 자네도 알게 될 걸세.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덕수는 손에 쥔 소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지요. 늙은이의 말은 도무지 알쏭달쏭했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굶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 다행일 따름이었지요. 마덕수는 흙에 뒹구는 소금을 마저 끌어모았습니다. 지게에 실었지요. 못 쓰게 된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버릴 수는 없었지요. 이 소금 한 알이 다 제 발품이요, 땀이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하나둘 좌판을 접었지요. 마덕수도 무거운 지게를 지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배 속에서는 연신 꼬르륵 소리가 났지요. 돌아가는 길목에는 낡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덕수가 이 저자에 드나든 지 어언 새해였지요. 늘 그 주막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는 앞 못 보는 젊은 과부 하나가 매여 살고 있었지요. 여인은 눈이 멀었어도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부엌일이며 바느질이며 못하는 것이 없었지요. 주모는 그 여인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밥은 겨우 목숨 붙일 만큼만 주었지요. 죽은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몸이 메인 처지였습니다. 여인은 실은 내색 한 번 못했지요. 마덕수는 그 여인을 오다 가다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지요. 앞을 못 보면서도 언제나 등을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소금 같았지요. 흙에 차이면서도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 말입니다. 그 젓갈은 상했습니다. 손님상에 올리면 큰일 납니다. 그날도 주막 앞을 지나는데 마당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뭐라, 멀쩡한 젓갈을 두고 무슨 소리냐. 여인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코를 대보시면 아실 겁니다. 쉰내가 올라옵니다. 이 젓갈로 국을 끓이면 드신 분들이 배탈이 날 것입니다. 눈도 어두운 것이 코 하나는 개코로구나. 주모는 마뜩짜는 얼굴로 젓갈 항아리를 치웠습니다. 그래도 여인의 말을 무시하지는 못했지요. 여태 그 코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마덕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먼 여인이 냄새만으로 상한 젓갈을 짚어냈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소금을 눈으로 짚어내듯 저 여인은 코로 음식을 짚어내고 있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흙에 차인 소금 같던 마덕수였지요. 종처럼 부림당하던 저 눈먼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머지않아 서로의 손을 맞잡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 만남이 온 고을을 발칵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마덕수는 홀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클집이었지요. 방이라야 몸 하나 겨우 누일만 했습니다. 부엌에는 이 빠진 솥단지 하나가 전부였지요. 마덕수는 노인이 준 소금으로 멀건 죽을 끓였습니다. 소금 간을 맞추니 그래도 목구멍은 넘어갔지요. 홀로 앉아 죽을 떠먹는데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나이 37이 되도록 처자식 하나 없었지요. 부모는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났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소금치개 하나에 몸을 의지해 여태 살아온 것이지요. 참된 것은 묻히지 않는다. 낮에 들은 노인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마덕수는 픽 웃었지요. 참된 것이 묻히지 않는다면 어찌 제 신세는 이 모양이겠습니까? 묻히다 못해 흘바닥에 아주 파묻힌 꼴이었지요. 이튿날도 마덕수는 소금찌개를 졌습니다. 저작거리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지요. 그런데 그날은 장터 한복판이 유독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요? 마덕수가 지나가던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차 어른께서 또 곳간을 여셨다지 뭐예요. 흉년에 굶는 이들한테 곡식을 나눠주신답니다. 차 어른이라면 이 고을 제일 가는 어른 아니요. 우리 같은 것들한테는 하늘 같은 은인이지요. 마덕수도 사람들 틈에 끼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른 마당 앞에 곡식 자루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값진 명주 도포를 걸치고 옥관자를 붙인 노인이었지요. 흰 수염을 곱게 기른 얼굴이 그렇게 인자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차달중이었습니다. 올 농사가 어려웠지. 이걸로 겨우내 굶지들 말게. 차달중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손수 곡식을 나눠주었지요. 한 사람씩 어깨를 다독여 주기까지 했습니다. 어이구, 차 어른.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습니까? 늙은 안악이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갚을 것 없네. 나눠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나. 차 어른 같은 분이 10만 계셔도 이 나라에 굶는 백성이 없을 겝니다. 허허, 과한 말일세. 차달중은 인자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요. 둘러선 사람들이 저마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덕수도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지요. 저리 베풀 줄 아는 어른이 있으니 이 고을이 그나마 살만하구나 싶었습니다. 차달중은 이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큰 부자였습니다. 논밭이 셀 수 없이 많았지요. 그 중에서도 소금 장사로 재산을 크게 일구었습니다. 이 근방에서 나고 드는 소금은 죄다 차달중의 손을 거친다 해도 지나치지 않았지요. 차 어른이 이 고을 소금을 손에 쥔 지도 어느덧 18배라지. 곁에 선 늙은이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마덕수는 그 말을 흘려들었지요. 그때는 그 18배라는 세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곡식을 다 나눠주고 나서였습니다. 차달중이 잠시 고개를 돌렸지요. 그 순간 마덕수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자하던 눈빛이 한순간 서늘하게 식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조아린 등 뒤를 훑어보는 눈길이 꼭 값을 매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차달중은 이내 다시 인자한 얼굴로 돌아왔지요. 마덕수는 제가 잘못 보았거니 여겼습니다. 저리 어진 어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때 마당 한쪽에서 마른 사내 하나가 종종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아의 아전인 문가였지요. 검은 달령을 걸쳤는데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눈치를 살피는 얼굴이었지요. 날이 여쭐 것이 있습니다요. 문아전이 차달중에게 굽신거리며 무어라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달중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지요. 시키는 대로만 하게. 차달중이 나직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아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허나 나리, 그것은 아무래도 두 번 말하게 하지 말게. 차달 중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문아전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지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굽신거렸습니다. 마덕수는 그 광경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 인자한 어른 앞에서 아전은 어찌 저리 벌벌 떠는 것일까요? 하지만 관아, 아전이 부자 어른을 어려워하는 거야 흔한 일이었지요. 마덕수는 곧 그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마덕수는 문득 어제 그 눈먼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곁에 선 국밥집 주인에게 넌지시 물었지요. 저 주막 여인 말이오.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오? 글쎄 올시다. 한 세해 됐나. 어느 날 갑자기 흘러들어왔지요. 세해 전에 말이오? 죽은 서방을 따라 이 고을에 들어왔다더군. 서방이 떠돌이 장사치였다지 아마. 그 서방이 죽고 나서 절이 된 게요.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지 뭐요. 여인은 앞도 못 보지, 친정이 어딘지도 모르지. 오갈 데가 없으니 저 주막에 매인 게지요. 친정을 모른다니. 그럼 저 여인의 내력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단 말이오? 없지요. 통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라. 다만 국밥집 주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여인이 예사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지. 눈은 멀었어도 말투며 몸가짐이 어디 산 것 같지가 않아. 꼭 몰락한 양반집 규수 같단 말이요. 마덕수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몰락한 규수라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도 아는 리가 없었지요. 장을 파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덕수는 다시 그 주막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주막 마당이 어수선했습니다. 웬 험상궂은 사내 둘이 눈먼 여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빚을 갚든지 아니면 우리를 따라 나서든지 하시오. 사내 하나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지요. 아이고,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구려. 이 사람이 여기서 일에 갚기로 하지 않았소. 주모가 곁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말미는 무슨 말미? 벌써 여러 달 밀렸소이다. 나리께서 더는 못 기다린다 하셨소. 날이라니 대체 어느 날이 말이오? 그건 알 것 없고. 사흘이오. 사흘 안에 30냥을 못 갚으면 이 사람을 데려가겠소. 마덕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저 눈먼 여인이 빚에 끌려간다니 그 앞날이 어찌 될지 뻔했습니다. 저 여인이 무슨 빚을 졌기에 그러시오? 마덕수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험상궂은 사내가 마덕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소금 장수가 무슨 참견이야. 갚을 것도 아니면 썩 비키시오. 사내들은 여인에게 사흘 말미를 던져놓고 물러갔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지요. 여인은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더듬더듬 물을 길어 부엌으로 향했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손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덕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우물가로 다가갔지요. 여보시오, 서씨.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뉘신지요. 낮에 그 소금장수요. 아까 그 사람들 말이오. 참말로 사흘 뒤에 끌고 간다는 게요. 그리들 갭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아시오?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모릅니다.
허나 짐작은 갑니다. 앞 못 보는 과부를 데려다 어디 곱게 쓰겠습니까?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지요. 마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찌 그리 태연하시오. 무섭지도 않소. 무섭지요. 어찌 안 무섭겠습니까? 여인이 옅게 웃었지요. 허나 무서워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니 마음이라도 곧게 먹으려는 것뿐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 마음까지 흔들리면 그때는 참마 아무것도 남지 않지요. 마덕수는 그 말에 그만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도 못 보는 처지에 어쩌면 저리 고들 수가 있을까요? 문득 낮에 흙바닥에 차이던 제 소금이 떠올랐습니다. 밟히고 뭉개져도 짠맛을 잃지 않던 그 소금 말이지요. 저 여인이 꼭 그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금장수 양반. 이런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이는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여인은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마덕수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여인의 담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이런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이는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마덕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소금섬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여태 아끼고 아껴 모아둔 소금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죄다 판다 한들 30냥에는 어림도 없었지요. 그러나 마덕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알 수 없는 결심 하나가 싹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흘이 남았지요. 그 안에 무슨 수를 내야 했습니다. 저 눈먼 여인을 저대로 끌려가게 둘 수는 없었지요. 마덕수 자신도 그 까닭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이 그리하라고 시키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덕수는 이른 새벽부터 소금섬을 죄다 저작거리에 내다 팔았습니다. 여태 아끼고 아끼던 소금이었지요. 그것을 헐값에 넘기고 나니 손에 겨우 20냥이 쥐어졌습니다. 30냥에는 10냥이 모자랐지요. 마덕수는 이를 악물고 이웃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10냥만 구워 주십시오. 이자는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거지 소금장수한테 10냥을 구워주라고? 무얼 믿고? 제 소금 보는 눈을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부자는 한참을 재더니 마지못해 10냥을 내주었습니다. 대신 이자를 배로 물리기로 했지요. 마덕수는 그 돈을 받아 쥐고 곧장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험상궂은 사내들이 막 여인을 끌어내려는 참이었지요. 멈추시오. 여기 30냥이 있소. 마덕수가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사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웬 돈이야? 거지 소금장수 내가. 세어보시오. 한 푼도 모자람이 없을 게요. 사내들은 엽전을 세어보더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러갔습니다. 마당에는 여인과 마덕수만 남았지요. 여인은 도무지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찌 이러시는 겁니까? 소금장수 양반,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서씨, 내 청이 하나 있소. 마덕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와 삽시다. 가진 것 없는 소금장수요. 허나 두 손은 성하니 부인을 굶기지는 않겠소. 여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앞 못 보는 눈이 흔들렸지요. 저는 앞도 못 보는 과부입니다. 어찌 저 같은 것을. 눈이 무슨 상관이요. 나는 부인의 그 고든 마음을 보았소. 흙에 차여도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 같은 마음 말이오.
여인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이를 만난 것이지요. 소금장수 양반 아니 서방님.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한참 만에 겨우 그리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덕수는 눈먼 과부 서연화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혼례랄 것도 없었지요. 그저 낡은 오두막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맞절을 올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저작거리에 퍼졌지요. 세상에 거지 소금장수가 눈먼 과부를 얻었다네.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것이 눈먼 여편네까지 떠맡았어. 둘이서 굶어 죽기 딱 알맞구먼 그래. 저 눈먼 것이 무슨 복이라고 멀쩡한 사내를 다 얻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마덕수는 개의치 않았지요. 오두막에 돌아오면 서연화가 있었으니까요. 서연화는 눈이 멀었어도 손끝이 야무졌습니다. 마덕수가 소금치고 먼 길을 다녀오면 발 씻을 물을 데워 놓았지요. 다 해진 집신을 밤새 손보아 놓기도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드십시오. 없는 살림에도 서연화가 지은 밥은 간이 기막혔습니다. 소금 한 줌으로도 이런 맛을 내는가 싶었지요. 마덕수는 밥을 먹다 말고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나이 37에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밥상이었으니까요. 부인, 이 사람은 참말 복이 많은가 보. 어인 말씀이십니까? 이 나이 되도록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가 없었소. 한데 부인이 그리해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서방님이야말로 제게는 하늘이 내려주신 분입니다. 저 같은 것을 거두어 주셨으니까요. 서연화는 그 말에 가만히 웃었습니다. 앞 못 보는 눈이었지만 그 웃음만은 봄볕처럼 따스했지요. 허나 정만으로 배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소금섬을 죄다 팔아버린 마덕수에게는 이제 밑천이 한 푼도 없었지요. 장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소금을 크게 떼어와야 했습니다. 마덕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이번에는 20냥을 더 구웠지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소금을 크게 떼어다 팔면 곱절로 남길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자의 낯선 소금 도매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복의 소금 장수. 내 좋은 소금을 싸게 넘겨줄 테니 크게 한번 떼어가게. 싸게라니 얼마의 말이오? 저자 값의 반값일세. 뭇에서 소금이 넘쳐나 급히 처분하는 것이야. 반값이라니 그런 물건을 어찌 나 같은 것한테. 허허, 자네 소금 보는 눈이 밝다는 소문을 들었네. 눈 밝은 사람한테 팔아야 물건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겠나. 어서 만져보게. 이만한 상등품이 어디 흔한가. 마덕수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반값이면 그야말로 남는 장사였지요. 도매상은 창고 가득 쌓인 흰 소금을 보여주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티 하나 없는 상등품이었지요. 마덕수는 그 자리에서 20냥을 몽땅 치렀습니다. 소금을 실어갈 짐꾼까지 미리 삭슬 주었지요. 내일 아침 소금을 넘겨받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마덕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부풀었지요. 부인, 이제 우리도 형편이 필게요. 저 소금만 팔면 빚도 갚고 살림도 나아질 것이요. 그리만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한데 서연화의 얼굴에는 어딘가 어두운 그늘이 스쳤습니다. 마덕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마덕수는 짐꾼을 데리고 그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고는 텅 비어 있었지요. 소금도 도매상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소금 도매상은 어디 갔소? 마덕수가 창고 주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창고 주인은 어이없다는 얼굴이었지요. 소금 도매상이라니, 그 창고는 어제 하루만 세를 준 것인데, 웬 사내가 빈 창고에 남의 소금을 잠깐 쌓아뒀다. 도로 실어갔소이다. 마덕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속은 것이지요. 그 흰 소금은 애초에 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마덕수를 속여 스무냥을 가로채려는 미끼였던 것이지요. 스무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 돈은 죄다 꾸어온 빚이었지요. 이제 마덕수에게는 미천은커녕 갚아야 할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마덕수는 넋이 나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마 서연화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지요. 부인, 이 사람이 그만 다 망쳐버렸소. 그 소금이 미끼였다니. 스무냥을 몽땅 날렸소. 마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서연화는 놀라지 않았지요. 오히려 담담하게 마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두 손 성하고 서방님 눈썰미가 있으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라니. 이제 미천 한 푼 없이 무얼 어찌 다시 시작한단 말이오. 서방님, 사람이 궁하면 하늘이 길을 낸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상심 마십시오. 부인은 어찌 그리 태평하시오. 내가 무능해서 부인까지 이 고생을 시키는데 무능하시긴요. 서방님은 물 한 방울 안 먹인 참소금을 파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찌 무능하겠습니까? 세상이 아직 서방님을 몰라볼 뿐이지요. 서연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지요. 서방님, 저를 데리고 나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을 어귀, 개울 건너 그 버려진 자갈밭으로요. 자갈밭이라니.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밭 말이오? 예. 부탁드립니다. 마덕수는 영문을 몰랐지만 아내의 청을 따랐습니다. 서연화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로 나갔지요. 개울을 건너니 잡초만 무성한 자갈밭이 나왔습니다. 오래도록 아무도 돌보지 않은 버려진 땅이었지요. 서연화는 그 땅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코를 들어 천천히 냄새를 맡았지요. 그러고는 한 곳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서방님, 저 땅에서 돈 냄새가 납니다. 돈 냄새라니. 부인, 그게 무슨 소리요? 땅속 깊은 곳에서 짭짤한 기운이 올라옵니다. 바다도 아닌데 소금 냄새가 나요. 여기를 파보십시오. 마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땅속 냄새를 맡는다니요. 게다가 바다도 없는 내륙 자갈밭에서 소금 냄새가 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부인, 정신 차리시오. 여긴 그냥 돌밭이오. 굶주려 헛것을 맞는 게요. 제 코는 여태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젓갈이 상한 것도 소금에 물을 먹인 것도 다 맡았지요. 서방님,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파보십시오. 만에 하나 허실이면 어쩌겠소. 이 밤중에 남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큰일이오. 허실이면 제가 다시는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허나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말입니다. 마덕수는 아내의 고든 목소리에 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처지였지요.
마덕수는 그날 밤 남의 눈을 피해 괜히 한 자루를 들고 다시 자갈밭을 찾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마덕수는 서연화가 가리킨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를 파도 돌뿐이었습니다. 두 자를 파도 흙뿐이었지요. 마덕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허실이었어. 앞 못 보는 사람 말을 믿은 내가. 그때였습니다. 괜히 끝에 물컹한 것이 닿았지요. 마덕수는 손을 넣어 흙을 헤쳤습니다. 축축한 것이 손끝에 묻어났지요. 마덕수는 그것을 무심코 혀에 대보았습니다. 순간 마덕수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이럴 수가 소금물이 아닌가. 짰습니다. 그냥 짠 것이 아니었지요. 바다 소금보다 더 진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마덕수는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지요. 이내 파는 구덩이에서 짭짤한 물이 조금씩 빼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바다도 없는 이 땅에서 소금물이 솟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소금 장수 마덕수는 그 물의 정체를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도 없는 내륙 한복판에서 솟아오르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것이었지요. 이 물을 졸이면 소금이 되고 그 소금은 곧 돈이었습니다. 부인의 코가 참말 옳았어. 정말로 이 땅에서 돈 냄새가 났던 게야.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바로 그때였지요.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마덕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마덕수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내 하나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지요. 마을에서 오지랖 넓기로 소문난 왈자였습니다. 거지 소금 장수 아닌가. 이 밤중에 남의 땅을 함부로 파헤치다니. 이거 큰일 날 노릇일세. 이건 남의 땅이 아니오. 오래 버려진 묵정밭이오. 버려졌든 말든 내 땅은 아니지 않느냐. 관아에 고해야겠구먼. 마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른 파는 구덩이를 발로 슬쩍 가렸지요. 짭짤한 물이 새어나온 것을 들키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여보시오, 오해 마시오. 그저 지렁이를 잡아 약에 쓰려던 것뿐이오. 지렁이, 이 야밤에 수상하기 짝이 없구먼. 어디 관아에 가서 밝혀보세. 결국 마덕수는 왈자의 손에 이끌려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덕수는 현감 앞에 엎드렸지요. 내 이놈, 야밤에 남의 땅을 파헤친 까닭이 무엇이냐? 사또. 그 땅은 임자 없는 묵정밭이옵니다. 소인이 약에 쓸 지렁이를 캐려 했을 뿐이옵니다. 현감은 아전을 불러 그 땅의 내력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참 만에 아전이 돌아와 아뢰었지요. 사또 알아보니 그 자갈밭은 참으로 임자가 없사옵니다. 벌써 18배나 아무도 손대지 않은 버려진 땅이라 하옵니다. 18배라. 현감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마덕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임자 없는 땅이라니 죄를 묻기는 어렵겠구나. 허나 야밤의 땅을 파헤친 것은 수상한 짓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렸다.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마덕수는 겨우 풀려났습니다. 관아문을 나서며 마덕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하마터면 그 귀한 소금물을 들킬 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마덕수는 서연화에게 그간의 일을 낱낱이 일렀습니다. 부인,
그 땅은 18배나 임자가 없던 땅이라 하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나무랄 수 없소. 그런데 서연화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18배라는 말에 서연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마덕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그 소금물 참으로 소금이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 저 물을 가마에 넣고 졸이면 소금이 돼요. 한데 이 물은 예사물이 아니요. 내 평생 소금을 봐왔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요. 마덕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어렸습니다. 그날부터 부부는 남몰래 그 자갈밭에 매달렸지요. 밤이면 남몰래 그 물을 길어 날랐지요. 낡은 오두막 뒤에는 작은 소금막을 지었습니다. 가마를 걸고 그 물을 졸이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마침내 첫 소금이 나왔습니다. 부인, 이것 좀 보시오. 소금이 나왔소. 마덕수는 각 구워낸 소금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굵고 반듯한 결정이었지요. 여느 바다 소금과는 빛깔부터 달랐습니다. 어딘가 은은한 붉은 기가 도는 소금이었지요. 서방님, 어디 저도 만져보게 해 주십시오. 서연화가 손끝으로 소금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를 혀에 대보았지요. 세상에 이건 참으로 귀한 소금입니다. 짠맛이 이리 깊고 부드러울 수가요. 그렇소. 이만한 소금은 임금님 수라상에나 오를 물건이요. 이 소금이라면 부르는 게 값이겠소. 서방님 그 밝은 소금 눈썰미가 이제야 빛을 보는군요.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앞 못 보는 아내와 흙에 차이던 소금 장수였지요. 그 두 사람 앞에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튿날 마덕수는 그 소금을 치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거지 소금 장수가 또 무슨 소금을 가져왔누. 어차피 물 먹인 소금이겠지 뭐. 그때 한 소금 중개상이 다가왔지요. 심드렁하게 소금을 한 줌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대번에 달라졌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금이요? 이런 소금은 내 평생 처음 보오. 어떻소? 물 한 방울 안 먹인 참소금이요. 참소금이고 말고. 이건 그냥 소금이 아니라 보물이요. 대체 이걸 어디서 구했소? 그저 발품 팔아 구한 것이요. 그 이상은 묻지 마시오. 마덕수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소금이 나는 곳은 결코 발설하지 않았지요. 중개상은 그 소금을 부르는 값에 죄다 사갔습니다. 저작거리 값의 새 곱절이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덕수의 소금을 사려는 이들이 줄을 섰지요. 양반집에서도 큰 장사꾼들도 앞다투어 그 소금을 찾았습니다. 마서방, 그 소금 조금만 더 내주게. 값은 달라는 대로 쳐줌세. 우리 마님이 그 소금 아니면 김치를 안 담그신다네. 어서 좀 파시게. 이보게, 나는 사돈데 콘사에 쓸 것이니 제일 좋은 놈으로 2대만 주게. 거지 소금 장수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었지요. 그런 이들이 이제는 마덕수 앞에 굽신거렸습니다. 마덕수는 어리둥절하면서도 신이 났지요. 부인, 이것 참 희한한 노릇이오. 어제까지 나를 거지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오늘은 굽신거리며 소금을 달라 하니 말이오.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것이지요. 허나 서방님, 저들이 굽신거리는 건 서방님이 아니라 서방님의 소금입니다. 그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어허, 부인 말이 옳소. 소금이 좋아 사람이 몰리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 소금은 구원에는 족족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소금이 어디서 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캐물을수록 부부는 조심스러워졌지요. 특히 서연화의 그 신기한 코가 작고 말썽이었습니다. 하루는 저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화가 마덕수를 따라 저자에 나왔지요. 마침 웬 소금 장수가 물먹인 소금을 팔고 있었지요. 서연화가 지나가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소금은 젖었습니다. 반나절이면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뭐라고? 이 눈먼 여편네가. 소금 장수가 발끈했습니다. 그때 그 소금을 사려던 안악이 코를 대보았지요. 정말 쉰내가 난다며 안악이 물러섰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눈먼 여인이 냄새로 소금을 다 짚어낸다네. 저 코에 걸리면 물먹인 소금은 다 들통나겠구먼. 저런 며느리 하나 두면 집안에 상한 것 들일 일은 없겠네 그려. 그날 이후 저자 소금 장수들은 서연화를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물먹인 소금이 그 코 앞에서는 다 들통이 났으니까요. 마덕수는 그 일을 두고 껄껄 웃었지요. 부인의 그 코가 이제 저자에서 제일 무서운 물건이 되었소.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저 코가 좀 밝을 뿐인걸요. 한데 그 코가 자꾸 저자의 소문이 났지요. 부부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여 그 소금 나는 곳을 알아챌까 봐서였지요. 그래서 마덕수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누가 소금 나는 곳을 캐물으면 엉뚱한 소리로 둘러댄 것이지요. 우리 소금 말이오. 그거야 저 멀리 바닷가에서 밤새 지고 오는 것이요. 바닷가가 여기서 얼마나 먼데 그 먼 길을 밤새 지고 온단 말인가. 그러니 일이 귀하지 않겠소. 발이 부르트도록 지고 오는 소금이니 값이 비쌀 수밖에요.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바다도 없는 이 고을 땅에서 소금이 솟다니요. 그런 일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부부는 그렇게 소금이 나는 곳을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하루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마님이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 신묘한 소금을 직접 보고 싶다는 것이었지요. 부잣집에 들어서니 마님이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우리 집에도 팔도에서 구한 귀한 소금이 있느니라. 너희 소금이 정녕 그보다 나은지 어디 견주어 보자꾸나. 마님은 하인을 시켜 제 집 소금을 내오게 했지요. 그런데 서연화가 그 소금 곁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님 송구하오나 이 소금은 물을 먹인 것입니다. 게다가 흰 모래까지 섞여 있습니다. 무엄하다. 이것은 내가 큰 돈을 주고 산 상등품이니라. 냄새를 맡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짠 기운 밑으로 비린 물내와 흙내가 올라옵니다. 마님은 반신반의하며 그 소금을 물에 풀어보게 했지요. 과연 뿌연 모래가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비싼 값에 속아 산 가짜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장사치가 나를 감쪽같이 속였구나. 마님은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다 부부의 소금을 다시 보고는 이내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지요. 허나 너희 소금은 참으로 물건이로구나. 값은 달라는 대로 쳐주마. 황공하옵니다, 마님. 그리 알아주시니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마님은 부부의 소금을 곱절값에 사들였습니다. 앞 못 보는 여인의 코 앞에서는 제 아무리 값진 가짜도 배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소금이 팔려나갈수록 부부의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남았지요.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도 번듯하게 고쳤습니다. 끼니 걱정에 시달리던 부부에게 이제 쌀독이 그득했지요.
살림이 넉넉해지자 마덕수는 문득 부자 흉내를 내보고 싶었습니다. 부인, 우리도 형편이 폈으니 나도 비단 옷 한 벌 해 입어볼까 하오. 서방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마덕수는 저자에서 제일 좋은 비단 두루마기를 사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 어색했지요. 평생 소금지게를 지던 어깨라 두루마기가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허허, 이 두루마기가 어찌 이리 거추장스러운고. 게다가 양반걸음을 점잖게 흉내 내보았지요. 그러다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서연화가 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덕수는 겸연쩍게 웃었지요. 허허, 소금지게가 없으니 되레 걸음이 허전하구먼. 어깨가 텅 빈 것 같소. 서방님, 우리는 그저 소금 파는 사람입니다. 비단옷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서방님은 무명옷을 입어도 조선 팔도에 둘도 없는 소금 장수인걸요. 그 말에 마덕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이내 비단 두루마기를 벗어 걸어두었지요. 아무래도 제 몸에는 낡은 무명 등거리가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부부가 신이 나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지요. 값진 옷을 걸친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마덕수의 소금을 한참이나 눈여겨보았지요. 이윽고 곁에 선 이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 소금 장수 말이오. 저 귀한 소금이 대체 어디서 난다 합니까? 글쎄요, 저 먼 바닷가에서 밤새 지고 온다던데요. 한데 그 바닷가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바닷가라. 이 근방 바다 소금이라면 내 손바닥 보듯 아는데. 저건 바다 소금이 아니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것도 아니요. 허나 저 소금이 어디서 나는지 우리 어른께서 아시면 크게 기뻐하실게요. 사내는 알 수 없는 웃음을 흘렸지요. 그러고는 소리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런 눈길이 제 등 뒤에 들이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마덕수는 문득 낮에 만났던 그 늙은 소금 장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짠 것은 감출 수 없고 참된 것은 묻히지 않는 법이라. 그 노인장 말이 참말이었소. 부인. 클바닥에 차이던 내 소금이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게 되었으니 말이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서방님. 다만 서연화의 목소리가 문득 가라앉았지요. 복이 지나치면 화가 따르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이 소금 너무 자랑하지는 마십시다. 세상에는 남의 복을 시기하는 눈이 반드시 있는 법이니까요. 마덕수는 그저 웃어 넘겼지요. 이 조그만 고을에서 누가 우리를 시기하겠느냐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화의 그 말은 머지않아 무섭도록 들어맞게 됩니다. 앞 못 보는 아내는 마치 다가올 화를 냄새 맡기라도 한 듯 했지요. 마덕수의 소금은 이제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값이 아무리 비싸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지요. 부부의 곳간에는 엽전 꾸러미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마침내 엉뚱한 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 차달 중이었지요. 이 근방 소금은 죄다 제 손을 거쳐야 했지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소금 장수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차달중이 문하전을 불러 물었지요. 예, 나리. 마덕수라는 자입니다. 그 소금이 어찌나 좋은지요. 임금님 수라상 소금보다 낫다는 말이 돌지경입니다. 소금이 그리 좋다.
대체 그 소금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그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저 멀리 바닷가에서 밤새 지고 온다 합니다. 한데 그 바닷가가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요. 차달 중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인자하던 얼굴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지요. 바닷가라. 이 근방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 한데 그런 소금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대체 수상한 일이야. 어디서 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 은밀히 그 소금 장수의 뒤를 캐어보아라. 허나 나리 그 소금 장수는 그저 가난하게 살던 자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두 번 말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그 소금이 어디서 나는지 내 기어이 알아야겠다. 문화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짙었지요. 문화저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 같았지요. 자꾸만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부부는 그런 위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덕수는 새로 구운 소금을 서연화에게 보여주었지요. 부인, 오늘 구운 소금이 유독 빛깔이 곱소. 어디 한번 만져보시오. 서연화가 소금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지요. 서연화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부인, 왜 그러시오? 어디 편찮으시오? 마덕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서연화는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추어온 제 내력을요. 내력이라니. 부인,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오? 서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지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저는 본디 이 고을 사람이 아닙니다. 서씨 집안의 딸이지요. 제 아버님은 한때 이 나라에서 손꼽히던 소금 부오셨습니다. 소금 부오라니. 부인이 그런 집안에. 예. 저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도 없는 땅에서 소금물이 솟는 우물이었지요. 그 우물에서 나는 소금이 어찌나 귀했던지요. 저희 집안은 그것으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소금 우물이라.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요. 그뿐이 아닙니다, 서방님. 저희 집안 소금에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표가 있었습니다. 표라니 무슨 표 말이오? 소금섬을 묶는 매듭과 봉인에 대대로 정해진 법도가 있었지요. 그 매듭을 보면 누구든 서씨 가문 소금인 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소금섬 묶는데 그런 법도가 다 있었단 말이오? 그뿐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매듭이 다가 아니었지요. 그 안에는 속매듭이 하나 더 있었지요.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않는 매듭이었습니다. 그 속매듭은 오직 서씨 핏줄과 백노인만이 맬 줄 알았습니다. 겉매듭이야 눈썰미 좋은 자라면 흉내 낼 수 있지요. 허나 속매듭만은 결코 그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빈틈이 없는 법도로구려. 예. 그리고 아버님 밑에는 늙은 소금꾼이 한 분 계셨지요. 소금을 감정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라면 우리 집안 소금을 눈 감고도 알아보실 겁니다. 아직 살아만 계신다면요. 마덕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다도 없는 땅에서 솟는 소금 우물이라니요. 그것은 바로 지금 부부가 캐고 있는 그 자갈밭의 우물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 그 우물이. 예, 서방님.
바로 제 집안의 우물입니다. 어릴 적 아버님 손을 잡고 그 우물가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집안의 참된 재산은 곳간이 아니라 저 땅 속에 있다고요. 서연화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마덕수는 그저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지요. 한데 제가 17살 되던 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지요. 누군가 아버님을 나라의 소금을 빼돌린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지요. 그런 억울한 일이 아버님은 옥에 갇혀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어머님도 그 충격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난리통에 열병을 앓다가 그만 두 눈을 잃었지요. 마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앞 못 보는 이 여인이 그런 참담한 세월을 겪었다니요. 홀로 남은 저는 여기저기 손에 넘겨졌지요. 그러다 결국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떠돌이 장사치에게 시집을 갔지요. 그 사람마저 빚만 남기고 죽었지요. 저는 그만 저 주막의 메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인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디셨소? 허나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그 우물에서 나던 냄새를요. 짭짤하면서도 어딘가 흙내가 섞인 그 냄새 말입니다. 밑천을 다 털리고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였습니다. 문득 그 냄새가 떠올랐지요. 그래서 서방님을 그 자갈밭으로 이끈 것입니다. 마덕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화의 코가 맡은 것은 단순한 소금 냄새가 아니었지요. 어릴 적 잃어버린 집안의 냄새, 아버님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부인, 그럼 이 우물은 본디 부인의 것이요. 부인 집안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허나 이제와 그것을 어찌 증명하겠습니까? 집안은 사라지고 문서 한 장 남지 않았는걸요. 저는 그저 이 소금으로 먹고 살면 됩니다. 서방님과 조용히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마덕수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곧고 가여운 여인이 이제는 제 아내였지요. 마덕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지키리라고요. 부인, 걱정 마시오. 다 지나간 일이오. 이제 이 우물은 부인과 나의 것이니 우리 둘이 오순도순 살아갑시다. 그날 밤 마덕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곁에 잠든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이 곱고 여린 사람이 그토록 모진 세월을 견뎌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손꼽히던 부호의 귀한 딸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앞도 못 보는 가여운 아내였습니다. 마덕수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지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 주리라고요. 빼앗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돌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아내에게 갚을 유일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그 소박한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바로 그 무렵 문화전이 은밀히 부부의 뒤를 캐고 있었으니까요. 문화전은 며칠 밤을 마덕수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자갈밭의 소금막을 알아내고 말았지요. 문화전은 소금막 뒤에 몸을 숨겼지요. 부부가 소금물을 길어 올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의 바닷가가 아니라 저 자갈밭에서 소금이 솟다니. 문화전은 그 길로 차달중에게 달려갔습니다. 본 것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그런데 차달중이 그 자갈밭의 위치를 들었지요. 그 얼굴빛이 대번에 달라졌습니다. 뭐라, 개울 건너 그 자갈밭이라고? 예, 나리.
바로 그 버려진 돌밭입니다. 차달중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 인자하던 얼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무섭도록 서늘한 표정만 남았습니다. 그 땅이, 그 우물이 아직도 소금을 뿜어낸단 말이냐. 차달중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문화저는 영문을 몰라 그저 벌벌 떨 뿐이었지요. 날이 어인 일로 그리 놀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물러가 있거라. 문화전이 물러가자 차달중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고는 오래도록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요. 그 눈에서는 탐욕과 두려움이 뒤엉킨 무서운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무언가 오래 묻어둔 것이 다시 솟아오른 듯 했지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18배 전이었지요. 차달중은 그 우물 하나를 노려서씨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허나 우물의 비밀은 땅속에 묻혀버렸지요. 서씨 사람들과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리 파헤쳐도 그 자갈밭에서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8배 차달중은 그 우물을 반쯤 단념하고 있었지요. 한데 그 우물이 기어이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우물이 다시 소금을 뿜어내다니요. 차달중은 밤새 등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갈밭의 우물을 차달중이 어찌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리 놀랐던 것일까요? 그 까닭이 밝혀지는 날이었지요. 온 고을을 뒤흔들 무서운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앞 못 보는 서연화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직한 마덕수도 아직은 그 무서운 인연을 알지 못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마덕수의 오두막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지요. 바로 차달중이었습니다. 값진 명주 도포를 걸치고 인자한 웃음을 띤 채였지요. 차 어른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마덕수는 황망히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온 고을이 우러르는 어른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놀랄 수밖에요. 허허, 내 자네 소식을 들었네. 이 근방에서 그런 신묘한 소금이 난다니 어찌 반갑지 않겠나. 그래, 그 소금을 좀 구경할 수 있겠는가. 마덕수는 갓 구운 소금을 내어 보였습니다. 차달중은 소금을 한 줌 쥐어보더니 눈빛이 번뜩였지요. 소금 장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지요. 그 소금의 값어치를 대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과연 이런 소금은 내 평생 처음 보네. 자네, 이 소금이 어디서 나는지 물어도 되겠나? 그것은 저 먼 바닷가에서 지고 오는 것입니다. 허허, 이 사람아.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이 근방 바다 소금은 내가 눈 감고도 아네. 이건 바다 소금이 아니야. 마덕수는 뜨끔했습니다. 차달중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본론을 꺼냈지요. 다름이 아니라 자네 그 소금 나는 땅 말일세. 내 그 땅을 아주 후하게 사줄까 하네. 자네 같은 소금 장수가 그런 큰 재물을 어찌 감당하겠나. 내게 넘기면 자네도 한평생 편히 살 것 아닌가. 마덕수는 순간 서연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이 지나치면 화가 따른다던 그 말이지요. 마덕수는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의 뜻은 참으로 고맙습니다. 허나 그 땅만은 팔 수가 없습니다. 제 처에게 각별한 사연이 있는 땅이라서요. 그 말에 차달중의 웃음이 살짝 굳었지요. 각별한 사연이라. 자네 처에게 말인가? 자네 처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저 앞 못 보는 가여운 여인일 뿐입니다. 차달중은
한동안 마덕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번뜩였지요. 그러나 이내 다시 인자한 웃음을 지었지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허허, 알겠네. 아쉽지만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쩌겠나. 그럼 이만 가보겠네. 차달중은 그리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마덕수는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연화에게 그 일을 일렀지요. 부인, 오늘차 어른이 찾아와 그 땅을 팔라 하였소. 내 단호히 거절했소만. 그런데 서연화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서방님, 방금 그 어른의 목소리를 제가 마당에서 얼핏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라니. 부인, 어인 소리를 하는 게요. 저희 집안이 무너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님을 잡아가던 차들 틈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지요.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요. 허나 소름 끼치도록 서늘한 그 목소리 말입니다. 방금 그 어른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덕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애써 생각했지요. 온 고을이 떠받드는 어른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찌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부인, 사람을 잘못 본 게요. 아니, 잘못 들은 게요. 차 어른은 굶는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분이요. 저는 앞을 못 봅니다, 서방님. 그러니 목소리는 결코 잊지 않지요. 그 목소리만은 죽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차달중은 이미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지요. 차달중은 관아의 문아전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문가야, 그 자갈밭의 땅 문서를 새로 하나 꾸며야겠다. 그 땅이 본디 내 것이었다는 문서 말이다. 문아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나리. 그것은 없는 문서를 거짓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일은 18배 전에도 자네가 하지 않았느냐. 서가 그놈의 죄를 꾸며낸 문서 말이다. 그때는 잘도 하더니 이제와 무얼 망설이는 게냐. 문화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때는 18배 전이었지요. 서씨 집안을 무너뜨린 그 위조 문서를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차달중의 명을 거역하지 못해 없는 죄를 꾸며냈지요. 그 죄 없는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죄책감은 18배나 이어졌지요. 문화전의 가슴을 밤낮으로 짓눌러 왔습니다. 날이 그 서씨 집안이라면 소인 아직도 밤마다 그 일이 꿈에 나옵니다. 죄 없는 어른을 옥에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으니 쓸데없는 소리, 다 지나간 일이다. 그 자갈밭이 다시 소금을 뿜어내지 않느냐. 그 우물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시키는 대로만 하라. 문화전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마 거역할 용기가 없었지요. 이렇게 하여 거짓 문서 한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갈밭이 본디 차달중의 땅이라는 문서였지요. 이튿날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덕수를 오랏줄로 묶어 관아로 끌고 갔지요. 이게 무슨 일이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닥쳐라. 내 놈이 차 어른의 땅에서 몰래 소금을 훔쳐 팔았으렸다. 마덕수는 현감 앞에 끌려 나갔습니다. 현감 옆에는 차달중이 점잖게 앉아 있었지요. 현감이 문서 한 장을 내보이며 호통쳤습니다. 이 문서를 보아라. 그 자갈밭은 본디
차 어른의 땅이렸다. 한데 내 놈이 임자 몰래 그 땅을 파헤쳤겠다. 소금을 훔쳐 팔았으니 이는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땅은 18배나 임자가 없던 묵정밭이었습니다. 사또께서도 전에 그리 아뢰지 않았습니까? 닥쳐라. 여기 엄연히 문서가 있거늘 어디서 거짓을 아뢰느냐.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마덕수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차디찬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힘없는 소금장수의 말을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온 고을이 우러르는 차달 중의 문서 앞이었지요. 마덕수의 진실은 흘바닥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뜻밖에도 차달 중이 홀로 옥을 찾아왔습니다. 나졸들을 물리고 옥문 앞에 섰지요. 이제 그 얼굴에는 인자한 웃음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쯧쯧, 자네가 진작 그 땅을 넘겼으면 이 지경은 면했을 것을. 어른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온 고을이 어른을 은인으로 떠받드는데요. 은인이라. 허허, 사람들이 나를 무어라 부르든 그건 다 내가 만든 것이야. 이 고을의 소금도 인심도 죄다 내 손안에 있지. 오직 그 우물 하나만 빼고 말이야. 차달 중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낮게 깔렸지요. 한데 이제 그것마저 내 것이 되었으니 더 바랄 게 없구나. 마덕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에 참지 못하고 소리쳤지요. 그 우물은 서씨 집안의 것입니다. 어른께서 18배 전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빼앗은 그 집안 말입니다. 순간 차달 중에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놈이 그 옛일까지 들추는구나. 부질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저 문서는 내 손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느니라. 마덕수는 비로소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온 고을이 은인으로 떠받드는 차달 중이었지요. 그자가 바로 18배 전 서씨 집안을 무너뜨린 원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었지요. 그 똑같은 수법으로 서씨의 딸과 그 남편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사람 같으니 천벌이라. 허허, 천벌이 있었다면 내가 이리 떵떵거리며 살겠느냐. 잘 있거라. 자네도 서가 그자처럼 이 옥에서 곱게 눈을 감게 될 터이니. 차달중은 서늘한 웃음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마덕수는 주먹을 부르짖었지요. 이튿날 서연화가 옥으로 면회를 왔습니다. 마덕수는 창살 너머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요. 부인, 나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소. 저 우물은 부인 집안의 것이요. 반드시 되찾고야 말겠소. 서방님, 어찌 그런 몸으로. 부인, 잘 들으시오. 부인이 말한 그 늙은 소금꾼 말이오. 아버님 밑에서 소금을 감정하던 노인이 있었다 했소. 그 노인을 찾아야 하오. 우리 소금이 서씨 집안 소금인 것을 증명할 리는 그분뿐이오. 찾겠습니다. 허나 문서가 저리 버젓하니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소. 부인이 말한 그 속매듭 말이오. 서씨 집안 소금섬의 건매듭이야 눈썰미 좋은 자라면 흉내 낼 수 있소. 허나 속매듭만은 아무도 따라맬 수 없다 하지 않았소. 재판이 열리거든 그 봉인을 걸고 저자를 몰아붙이시오. 그것이 저 위조 문서를 깨뜨릴 열쇠요. 서방님, 이 차디찬 옥에 앉아 그런 궁리까지 하셨습니까? 밤낮으로 그 궁리만 했소. 저들이 문서로 진실을 덮었소. 우리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으로 되받아쳐야 하오.
서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옥에 갇힌 절망 속이었지요. 그럼에도 부부는 함께 싸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문화전은 그 무렵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로 꾸민 거짓 문서 탓에 죄 없는 소금 장수가 또 옥에 갇혔으니까요. 게다가 그 소금 장수의 아내가 다름 아닌 서 어른의 딸이었지요. 문화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8배 전 제 손으로 무너뜨린 집안이었지요. 그 집안의 핏줄이 이제 제 눈앞에서 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문화전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몇 번이고 중얼거렸지요. 이번에도 모른 척한다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실은 문화전에게는 오래 감춰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문서 한 장이었지요. 18배 전 일이었지요. 차달 중에서 어른을 모함하라 지시한 내막을 몰래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차달 중이 언젠가 저마저 버릴까 두려웠던 게지요. 목숨줄로 삼아 깊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것을 꺼내든다는 것은 곧 제 목을 내놓는 일이었지요. 문화전은 두려움에 그저 밤새 뒤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화는 홀로 오두막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차디찬 옥에 갇히고 집안의 우물마저 원수의 손에 넘어갔지요. 앞 못 보는 이 몸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두운 오두막에는 서연화의 낮은 흐느낌만 밤새도록 흘렀습니다. 남편이 옥에 갇힌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연화는 캄캄한 절망 속에 잠겨 있었지요. 우물도 빼앗기고 남편마저 옥에 갇혔지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문득 어릴 적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요. 연화야, 짠 것은 감출 수 없고 참된 것은 묻히지 않는 법이란다. 서연화는 그 자리에서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아버님 말씀이 옳았지요. 소금은 흙에 묻어도 짠맛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참된 것 또한 짓밟혀도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요. 저 차달 중의 죄악도 결코 영영 감춰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아버님의 억울함도 서방님의 누명도 내 손으로 반드시 밝혀야 해. 서연화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짚고 저작거리로 나섰지요. 문득 어릴 적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밑에는 소금을 감정하던 늙은 소금꾼이 있었지요. 그 노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만 살아 계신다면 분명 길이 열릴 터였지요. 서연화는 앞 못 보는 몸으로 저자를 헤매며 그 노인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 요 근래 흰 수염 기른 늙은 소금 장수가 있다 했지요. 저자를 떠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화는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저자 끝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 노인을 만났지요. 어르신, 혹시 예전에 서씨 소금 부호 댁에 계셨던 분이 아니십니까? 노인은 흠칫 놀라 서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앞 못 보는 여인이 어찌 그것을 안단 말입니까? 댁은 뉘시기에 그것을 묻소. 어르신, 혹시 이런 말씀을 아십니까? 짠 것은 감출 수 없고 참된 것은 묻히지 않는 법이라던. 그 말에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 어른의 말이었지요.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으니까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화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 눈매, 이 목소리 세상에. 그럼 자네가 서 어른의 그 어린 따님이란 말인가? 그 난리통에 눈이 멀었다던. 예, 어르신. 제가 바로 그 서연화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지요. 백노인이라는 이였습니다.
서 어른 밑에서 평생 소금을 감정하던 사람이지요. 집안이 무너지던 날 겨우 몸을 피했지요. 여태 소금 자루 하나에 의지해 떠돌아온 것입니다. 살아 계셨군요, 아씨. 이 늙은 것이 그날 아무것도 지켜드리지 못하고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한데 어르신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 억울함을 밝힐 마지막 길이 어르신께 달렸습니다. 서연화는 그간의 일을 낱낱이 일렀습니다. 우물이 다시 소금을 뿜어낸 일도, 남편이 옥에 갇힌 일도요. 그리고 차달중이 바로 그 원흉임을 밝혔지요. 18배 전 서씨 집안을 무너뜨린 자였으니까요. 백노인은 이를 부드득 알았습니다. 차달중 그 천하의 악적이 아직도 살아 그런 짓을. 백노인의 얼굴에 문득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노인은 슬며시 뒷걸음질을 쳤지요. 허나 아씨 소인은 못하옵니다. 그 자가 어떤 자인지 아씨도 아시지 않습니까? 소인 같은 늙은 것이 나섰다간 아씨까지 화를 입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그날 이후 이름도 버리고 숨어 살았습니다. 부디 소인을 그냥 두십시오. 백노인은 그리 말하고 돌아서려 했지요. 서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아버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짠 것은 감출 수 없고 참된 것은 묻히지 않는 법이라 하셨지요. 어르신께서 등을 돌리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님도 그 말씀도 영영 묻히고 맙니다. 제 남편이 지금 그 억울함 하나로 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노인의 발이 멈칫했지요. 앞 못 보는 서연화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노인의 굳은 마음을 적셨습니다. 백노인은 한참을 서 있다 천천히 돌아섰지요. 아씨 말씀이 옳습니다. 이 늙은 것이 목숨이 아까워 사람 도리를 잊을 뻔했군요. 좋습니다. 이 백가 목숨을 걸고 증언하겠습니다. 서씨 소금은 눈 감고도 알아봅니다. 그 속매듭도 저만이 맬 줄 알지요. 서연화와 백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 그 무렵이었습니다. 차달중의 횡포를 캐러 암행어사가 은밀히 내려와 있었지요. 여러 해 쌓인 백성들의 원성이 조정에까지 닿은 까닭이었습니다. 서연화와 백노인은 수소문 끝에 그 어사를 찾아갔지요. 어사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마침내 관아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옥에 갇혔던 마덕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어사가 높이 앉고 그 옆에 차달중이 태연히 자리했지요. 차달중은 여전히 인자한 얼굴이었지요. 제 죄가 드러나리라고는 꿈에도 모르는 낯이었습니다. 먼저 마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또 저 자갈밭의 우물은 본디 서씨 소금 부호 댁의 것이옵니다. 제 처가 바로 그 서씨 댁의 따님이지요. 저 소금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마덕수는 품에서 그 붉은 기가 도는 소금을 꺼내 올렸지요. 이 소금은 여느 바다 소금이 아니옵니다. 굵고 붉은 결정의 맛이 깊고 부드럽지요. 바다도 없는 내륙에서 이런 소금이 나는 곳은 오직 서씨 댁 우물뿐이옵니다. 이어 백노인이 나섰습니다. 어사또 소인은 서 어른 밑에서 평생 소금을 감정한 백가라 하옵니다. 이 소금은 틀림없는 서씨 댁 소금이옵니다. 소인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옵니다. 그러자 차달중이 껄껄 웃으며 나섰지요. 어사또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옵니다. 저 자갈밭은 엄연히 소인의 땅이옵니다. 여기 땅 문서가 있질 않사옵니까?
그리고 저 늙은이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하옵니까? 그저 저자를 떠도는 늙은 거지에 불과하옵니다. 그런 자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차달중은 위조한 땅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덕수와 백노인을 싸잡아 몰아세웠지요. 저들이 소인의 재물을 탐하여 없는 죄를 꾸며내는 것이옵니다. 소인이 이 고을에서 어떤 사람이옵니까? 굶는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온 것이 벌써 여러 해이옵니다. 차달중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게다가 그럴듯한 문서까지 있었지요. 어사도 그만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어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마덕수를 내려다보았지요. 문서가 이리 엄연하지 않으냐? 너희가 무슨 근거로 저 땅을 서씨 것이라 우기느냐? 마덕수와 서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진실이 묻힐 판이었지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또 소인이 아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한 사내가 재판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문화전이었지요. 문화전은 어사 앞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소인은 이 관아의 아전 문가이옵니다. 저 땅 문서는 소인이 차달중의 명을 받아 거짓으로 꾸민 것이옵니다. 재판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차달중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지요. 이놈이 무슨 헛소리를, 어사또 저자가 실성을 하였나 보옵니다. 헛소리가 아니옵니다. 18배 전서 어른을 모함하는 거짓 문서를 꾸민 것도 소인이옵니다. 그 죄 없는 어른이 옥에서 돌아가셨사옵니다. 다 소인과 저 차달중이 저지른 짓이옵니다. 문화전은 품에서 낡은 문서 한 장을 꺼내 올렸습니다. 차달중이 저를 버릴 날에 대비해 목숨줄로 삼아 감춰둔 증좌였지요. 차달중이 서 어른을 모함하라 지시한 내막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인이 이 죄를 18배나 가슴에 묻고 살았사옵니다. 허나 죄 없는 이가 또 옥에 갇히고 말았사옵니다. 더는 사람 노릇을 못하겠기에 이리 아뢰옵니다. 어사가 차달중의 땅 문서를 다시 살펴보았지요. 이 문서의 종이와 먹이 어찌 이리 새 것이냐. 18배는커녕 몇 달도 안 된 물건이로구나. 이번에는 마덕수가 옥중에서 밤낮으로 벼려온 계책을 꺼내 들었지요. 어사또 서씨댁 소금섬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봉인법이 있사옵니다. 저자가 참으로 그 땅 임자라면 그 봉인을 맬 줄 알 것이옵니다. 차달중에게 서씨 봉인을 메어보라 하시옵소서.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달중이 도리어 껄껄 웃은 것이지요. 허허, 마침 잘 되었사옵니다. 소인이 서씨 소금을 오래 다뤄 그 봉인을 익히아옵니다. 차달중이 손짓하자 웬 사내 하나가 나섰습니다. 차달중이 은밀히 사서 서씨 봉인을 익히게 한 매듭장이었지요. 마덕수의 계책을 미리 눈치채고 손을 써 둔 것입니다. 매듭장이는 능숙한 솜씨로 소금섬을 묶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서씨 봉인이었지요. 보시옵소서 어사또. 저자들만 매는 봉인이 아니지 않사옵니까? 재판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어사의 눈빛도 또 흔들렸지요. 다 이긴 듯 하던 판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마덕수와 서연화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러나 마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은 이것이야말로 마덕수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지요. 어사또 소인이 기다린 것이 바로 저것이옵니다. 겉매듭이야 눈썰미 좋은 자라면 저리 흉내 낼 수 있사옵니다. 허나 서씨 봉인에는 겉매듭 안에 속매듭이 하나 더 숨어 있사옵니다. 저 매듭을 풀어
그 속을 살펴봐 주시옵소서. 어사가 명하여 그 봉인을 풀게 했습니다. 과연 매듭장이의 봉인에는 속매듭이 없었지요. 겉만 흉내냈을 뿐 그 안의 비밀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연화가 나섰습니다. 앞 못 보는 손끝으로 더듬더듬 소금섬을 묶어갔지요. 백노인이 그 곁에서 매듭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봉인을 풀어보았지요. 겉매듭 안에 그 속매듭이 또렷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씨 봉인이옵니다. 저 매듭장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속매듭만은 맬 수 없사옵니다. 차달 중에 얼굴이 마침내 흙빛이 되었지요. 제가 심어둔 매듭장이가 도리어 제 발목을 잡은 꼴이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어사가 상을 내리쳤습니다. 명명빽빽하도다. 차달중, 내 이놈. 18배 전 죄 없는 서 어른을 모함해 죽게 하였으렸다. 그 집안의 우물까지 빼앗았으렸다. 이제 다시 그 딸과 사위에게까지 누명을 씌웠으렸다. 그 죄를 어찌 다 물으랴. 저 간악한 자를 당장 오라에 묶어라. 어삿도 소인은 참으로 억울하옵니다. 닥쳐라. 증좌가 이리 명백하거늘 무슨 변명이냐. 나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차달중을 오라에 묶었지요. 온 고을이 은인으로 떠받들던 자였지요. 그 민낯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차달중은 그 길로 잡혀가 지은 죄값을 톡톡히 치렀지요. 오래도록 감춰온 죄악이었지요. 소금처럼 짠 그 실체가 끝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마덕수는 누명을 벗고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았습니다. 어사는 서씨 집안의 억울함을 조정해 아뢰었지요. 마침내 그 집안의 이름까지 깨끗이 씻어주었습니다. 죄를 뉘우친 문아전은 무거운 벌을 면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마덕수는 서연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이제 다 끝났소. 부인 집안의 우물도 이름도 모두 되찾았소이다. 다 서방님 덕분입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이지요. 앞 못 보는 아내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직한 남편의 눈시울도 붉게 젖었지요. 세월이 흘렀지요. 마덕수는 이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소금 부호가 되었습니다. 한때 거지라 손가락질 받던 그 소금 장수가 말이지요. 허나 마덕수는 조금도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굵는 이웃을 도왔지요. 헛된 이름을 얻으려 베푸는 척하던 차달중과는 달랐습니다. 마덕수의 나눔은 참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으니까요. 저작거리에서 한때 마덕수를 비웃던 이들도 이제는 그를 우러렀습니다. 그러나 마덕수는 여전히 손수소금, 지게를 지고 다녔지요. 제일 좋은 소금은 언제나 물 한 방울 먹이지 않은 참소금이라오. 마덕수는 늘 그리 말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사람의 참됨은 당장 눈앞의 형편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흙에 묻히고 짓밟혀도 소용없지요. 짠 것은 그 짠맛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참된 것은 끝내 묻히지 않는 법이지요. 오늘 흙바닥에 차인다 하여 서러워 마십시오. 참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값어치는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